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재료 과목 챕터 2 철강재료 부분입니다.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철강재료와 열처리 그리고 합금강의 종류 같은 내용들은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많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면 탄소강, 합금강, 공구용 합금강, 그리고 열처리죠. 담금진, 풀림, 불림, 뜨임, 그리고 여기에는 항온열처리라고 해서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막회칭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입니다. 철강 재료는 탄소강과 특수강, 주철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강은 철에 강이라고 하는 철 종류의 탄소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특수강은 탄소 이외의 다른 원소들, 텅스텐이나 바나듐, 크롬, 니켈 등 이런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특수강이라고 하고, 주철은 탄소가 2.08% 이상의 탄소가 들어가 있는 철들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강의 기본 조직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평형 상태도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강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철에 0.2부터 2%까지 탄소가 함유된 강을 우리는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은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많을수록 인장 강도, 경도가 커지는 성질이 있고요. 강도, 경도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성질과 그리고 인성, 질긴 성질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탄소강은 온도가 특정한 온도에서 취성이라고 하는 깨지는 성질이 갑자기 높아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저온취성은 마이너스 20도씨부터 마이너스 30도씨까지 충격값이 갑자기 커지는 성질이고, 상온은 인을 포함하고 있는 철인 경우, 탄소강의 경우에 갑자기 상온에서 충격치가 높아져서 깨지는 성질입니다. 청열취성은 탄소강이 200도씨에서 300도씨 사이에서 취성이 높아지는 성질이고, 적열취성은 900도씨 이상에서 취성이 높아지는 성질입니다. 이는 망가니즈를 첨가해서 방지를 하고, 원인은 황 때문에 일어나는 적열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임취성은 500도씨에서 650도 사이에서 열처리를 하는 중간에 취성이 나타나 깨지는 성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의 영향이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 철강의 5대 원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금속 재료는 온도에서 상승과 더불어서 강도가 감소하고 연신율은 커진다. 그러나 연강이나 탄소강은 200에서 300도씨에서 상온에서보다 연신율이 낮아지고 깨지는 성질이 커진다는 얘기죠. 강도와 경도는 높아져 이 온도 범위에서는 강이 부스러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200에서 300도씨 사이에서 깨지는 성질, 취성이 높아지는 이 성질은 청열취성이 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합금강입니다. 탄소강에서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서 이 탄소강에다가 다른 원소들, 니켈이나 크롬 또는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을 다른 원소들을 첨가해서 만드는 강을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스페셜 스틸, 특수강이란 말을 쓰고요. 그래서 탄소강에서 없을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부여해서 준 강을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합금강이라고 하면 이런 여러가지 원소가 들어가는데 이 원소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소로는 니켈, 크롬, 몰리브덴,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바나듐,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켈은 인성이 증가하고, 크롬은 주로 내식성을 증가시키고, 몰리브덴은 취성을 방지하고, 바나듐은 결정 입자를 조절해서 강도를 높이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구조용 합금강은 기계 부품 및 각종 구조물로 쓸 때 사용하는 합금강을 얘기하고,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삭강은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절삭성을 향상시킨 강을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삭이란 말은 절삭할 때의 말이고, 쾌는 잘 절삭이 된다라고 해서 강이기는 하지만 기계에 의해서 잘 깎여나가는 가공이 용이한 강을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는 황이 들어간 황쾌삭강이 있고 납이 들어간 납쾌삭강이 있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금강에서 크롬이나 몰리브덴을 첨가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경도나 내마모성을 증가시키는 이유도 맞지만 이 둘을 넣는 이유는 내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특히나 크롬은 우리 수도꼭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소죠. 그래서 내식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구로 쓰이는 합금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필기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공구강이 있고요.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소 공구강이 있고, 이거보다 한 단계 경도가 높은 합금 공구강이 있습니다. 탄소강에 망간,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등을 각각 필요에 의해서 첨가해서 담금질시켜서 내마모성을 향상시킨 공구강입니다. 공구로 쓰이는 강이겠죠. 그래서 탄소 공구강보다 경도가 더 높아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합금 공구강보다 더 경도가 높은 재질인 고속도강이 있습니다. 고속도강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고탄소강에서 텅스텐, 크롬, 바나듐, 몰리브덴을 다량 첨가한 강이고, 그래서 500에서 600도씨가 넘어도 경도가 저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조경질 합금이라고 해서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가 주성분인 스텔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이트, 주조경질 합금의 특징은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경도가 충분히 올라와 있는 특수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는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초경합금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탄화 텅스텐, 탄화
티타늄, 탄화, 탈탄 이런 금속 탄화물 분말하고 코발트 분말을 압착 성형해서 소결이란 말은 구워낸단 말입니다. 네, 이러한 탄화물과 코발트를 섞어서 구워낸 합금입니다. 그래서 경도가 대단히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해서 현재 공구 커터, 다이스 등에 많이 사용하는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공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공구 이런 공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고속도강과 초경합금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텅스텐, 크롬, 바나듐, 코발트 등의 원소를 함유하고 600도씨까지 경도를 유지하며 탄소 공구강보다 2배가 넘는 공구 수명을 가진 공구 재료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도씨까지 경도를 유지하고 이러한 원소들이 다량 첨가되어 있는 공구용 합금은 고속도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특수용도용 합금강이라고 해서 합금강 중에서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합금강을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기로 많이 쓰이는 스테인레스 강이 있겠죠. 녹이 쓰는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식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킨 강을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식판이나 숟가락, 젓가락 등은 거진 다 스테인레스 강이죠. 그리고 내열강이라고 해서 열에 버티는 성질을 가진 강, 고온을 받는 곳에 쓰이는 강을 내열강이라고 하고, 영구자석강이라고 해서 자기장을 상실하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소강이라고 해서 이거 규소강은 철심으로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강에 실리콘을 집어넣은 강을 규소강이라고 합니다. 규소가 실리콘이죠. 그래서 항자력 그리고 와류 손실 이런 손실들, 전기적 손실들을 많이 감소시킨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베어링강, 게이지강은 한번 참조하시고, 그리고 불변강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불변강이라고 하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팽창계수, 탄성계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강인데 모든 재료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하게 됩니다. 근데 불변강은 이런 온도의 변화, 온도에 따른 팽창이나 수축이 거의 없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은 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불변강은 인바입니다. 니켈이 36% 들어가 있는 인바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열 팽창 계수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열 팽창 계수가 더 작은, 그러니까 팽창이 더 되지 않는 슈퍼 인바가 있습니다. 인바보다도 팽창 계수가 작아서 온도에 의해서 팽창이 잘 일어나지 않는 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엘린바가 있습니다. 니켈이 36%, 크롬이 12% 들어가 있는 강인데 탄성 불변강으로 실용상 탄성계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력에도 탄성계수가 거의 변하지 않고 열팽창계수도 작아서 고급 정밀시계 그리고 스프링 재료에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주철입니다. 주철은 강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강은 탄소 함유량이 0.02부터 2.08%까지의 탄소가 들어가는데 주철은 2%에서 4.3%
더 많게는 6% 이상까지 들어가 있는 철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철은 6.67%까지밖에 탄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철의 특징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감쇄율이라고 하는 이 진동 에너지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마모성이 좋아서 실린더나 엔진 실린더나 피스톤 링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철의 단점으로는 취성이 큰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응고수축, 냉각을 했을 때 수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주철의 종류로는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를 나누는 특징들은 탄소와 실리콘의 함량하고 냉각 속도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조직에 3가지 정도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철의 변화를 나타낸 표가 바로 이 마우러 조직도라는 마우러가 만든 조직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조직도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철의 성장은 가끔 나오게 됩니다. 주철을 900도씨 온도로 가열과 냉각을 계속 반복시키면 주철이 점차 부피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주철의 종류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통 주철이 있고요. 그리고 인장 강도를 높인 고급 주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주철 중에서도 접종제를 첨가해서 조직을 미세하게 발달시킨 주철을 미하나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인장 강도가 35에서 45 정도 하고 담금질이 가능해서 강력 구조용, 내열용, 내마모용에 많이 사용합니다. 합금 주철은 보통 주철에 다른 원소, 탄소 이외에 다른 원소를 집어넣은 합금 주철이 있고요. 그리고 구상흑연 주철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덕타일 주철, 노듈러 주철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보통 주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렁이 모양의 편상흑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면을 보아서 이렇게 지렁이 모양 같지만 실제로 3D 입체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판의 형태로 존재하는 흑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흑연을 열 처리를 통해서 동그랗게 만든 주철이 구상흑연 주철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철의 약한 점인 취성을 개선하고 강도와 연성을 크게 향상시킨 주철을 구상흑연 주철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철에 첨가하는 특수합금 원소의 영향은 몰리브덴과 크롬과 같은 흑연화를 방지하는 원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드 주철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은 열처리입니다. 철강 재료를 온도를 높이고 냉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계자가 원하는 성질을 얻게 하는 기술을 열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열과 냉각 조작을 하는 기술을 우리는 열처리라고 합니다. 이 열처리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금질입니다. 퀸칭이라고 하는데 가열 후 급냉에서 강의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입니다. 뜨임은 취성을 제거하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담금질 경화로 생긴 취성을 제거하고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뜨임은 담금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뜨임이 처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림입니다. 조직을 조정해서 연화시키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강을 조금 연성을 부여하고 강도를 조금 저하하더라도 연성을 부여하고 안에 있는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뜨임하고 다른 차이점은 뜨임은 담금질 이후에 해야 하는 열처리이고 풀림은 단순히 조직을 연화시키고 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안에 있는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단독적인 열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적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강을 H3 아공석강 또는 과공석강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해서 이것을 노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열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열처리는 풀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는 용광로를 얘기하는데 용융금속이라고 하는 강이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용융금속을 담는 도가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가니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열처리를 풀림이라고 합니다. 다음 불림은 노멀라이징은 가공으로 인한 조직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표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개념잡기 문제에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0도씨 이하의 냉각제 중에서 처리하는 담금질 방법은 심냉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심냉 처리의 중요한 부분은 0도씨 이하로 냉각하는 열처리입니다. 항온 열처리는 이렇게 3가지 열처리가 있는데 이 3가지 열처리에 대한 특징과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스템퍼링은 담금질 온도에서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항온 열처리 온도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고 떨어뜨리는 냉각시키는 방법이고요. 마템퍼링은 MS점이라고 해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온도를 유지했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입니다. 개념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을 얻는 열처리는 오스템퍼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답이 3번이 정확한 답입니다. 다음 표면경화 열처리인데 표면경화는 안에 있는 재료에
내부는 연성이 풍부하게 하고 외부는 표면층을 경화시켜서 강인하게 만드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표면은 피로와 마모에 견디며 내부는 연성을 갖게 해서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열처리입니다. 이 방법은 침탄법과 질화법이 있는데요. 침탄법은 탄소를 겉표면에 부여하는 방법이고, 질화법은 질소를 겉표면에 입혀서 표면의 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속 침투법은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합니다. 그래서 침탄법과 질화법은 비금속인 탄소와 질소를 침투시키는데, 여기 있는 금속 침투법은 금속 표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피복시키는 동시에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로마이징은 크롬을 침투시키고,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을 침투시키고, 실리코나이징은 실리콘을 침투시키고, 보로나이징은 보론을 침투시키고, 세라나이징은 아연을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침탄법과 질화법의 비교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개념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계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의 내마모성, 인성,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표면 경화법은 침탄법입니다. 나머지 열처리는 일반적인 열처리겠죠. 그리고 표면 경화법은 이 중에서 이 보기 4개의 보기 중에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침탄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 이외에 표면 경화를 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화염을 주입시켜서 여기에다가 온도를 겉표면만 높여서 물을 뿌려서 겉표면만 담금질시키는 화염 경화가 있고, 고주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온도를 겉표면만 올렸다가 물을 투입해서 담금질시키는 고주파 경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구라고 하는 작은 구슬, 강으로 된 작은 구슬, 숏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슬을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가공 경화를 시켜서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숏피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하드페이싱이라고 해서 도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 경화 열처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철강 재료는 종류에 대한 특징과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서 문제를 풀게 되면 충분히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